데드캣, 죽은 고양이. 지금 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돈을 잃고 있어. 주가가 폭락한 다음 날 갑자기 반등이 와. 뉴스에는 역사적 반등이라는 헤드라인이 도배되고 개미들은 드디어 바닥이다 하면서 매수 버튼을 눌러. 근데 며칠 뒤 계좌는 다시 녹기 시작하지. 월가에서는 이런 현상에 소름 끼치는 이름을 하나 붙여놨어. 데드캣 바운스. 죽은 고양이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튄다. 오늘 투자 나침반에서는 이 단어 하나로 진짜 반등과 가짜 반등을 구별하는 법을 알려줄 거야. 이 영상을 보고 나면 가짜 반등에 속아서 물리는 일은 없을 거야. 자, 먼저 이 기괴한 이름부터 이야기해보자. 데드캣 바운스. 대체 누가 왜 투자 용어에 죽은 고양이라는 이름을 붙인 걸까? 1985년 12월로 돌아가보자. 당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경제가 심각하게 안 좋았어. 주식시장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었고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 매일 장이 열릴 때마다 빨간불만 가득한 화면을 봐야 했던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주가가 살짝 올라간 거야. 별것 아닌 반등이었는데 사람들 반응이 어땠냐면 오, 드디어 바닥 찍었나 봐. 이제 올라가겠지? 몇 달째 빨간불만 보다가 처음으로 초록불이 들어오니까 그게 얼마나 반가웠겠어. 희망을 갖기 시작한 거지. 그때 영국의 유명 경제신문 파이낸셜 타임즈에 두 기자가 있었어. 크리스 셔웰이라는 기자와 웡술롱이라는 기자. 이 두 사람이 기사에 이런 표현을 썼어. 이건 반등이 아니다. 죽은 고양이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튀는 법이다. 생각해봐. 고양이가 죽어있어. 근데 그걸 옥상에서 떨어뜨려. 땅에 부딪히면 당연히 살짝 튀겠지. 근데 그게 살아난 거야? 아니잖아. 여전히 죽어있는 거잖아. 주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폭락하다가 잠깐 튀었다고 그게 회복이냐? 아니라는 거지. 이 표현이 너무 강렬했어. 기사가 나가자마자 월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거든. 그리고 얼마 뒤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애널리스트 레이먼드 드보라는 사람이 자기 투자 리포트에 이걸 인용해. 죽은 고양이를 50층 건물에서 던져봐. 인도에 부딪히면 튀긴 튀겠지. 근데 그 고양이가 일어나서 걸어가? 안 걸어가지. 이 한 문장이 월가의 공식 금융 용어가 된 거야. 1985년부터 지금까지 40년 넘게 쓰이고 있어.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 월가는 원래 동물 이름 붙이는 걸 엄청 좋아해. 상승장은 황소, 하락장은 곰, 예측 불가능한 위기는 검은 백조, 다들 알면서도 무시하는 위기는 회색 코뿔소. 꾸준히 돈을 벌어다주는 사업은 현금 젖소. 월가가 사실상 동물원이야. 그런데 이 동물원에서 가장 섬뜩한 동물이 뭐냐면 바로 이 죽은 고양이야. 왜 섬뜩하냐고? 다른 동물들은 위험을 경고해주거든. 검은 백조가 나타나면 조심해야 하고 알 수 있어. 곰이 나타나면 하락장이구나 하고 대비할 수 있어. 근데 죽은 고양이는 달라. 이건 희망으로 위장해서 다가와. 드디어 올라간다. 이번엔 진짜 바닥이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뛰어드는 순간 그게 함정인 거야. 경고가 아니라 유혹이거든. 그래서 가장 위험한 거야. 자, 이제 개념을 정확히 짚어보자. 데드캣 바운스는 한 문장으로 이거야. 하락 추세 도중에 나타나는 짧고 일시적인 반등. 그래프로 보면 더 명확해. 주가가 쭉 떨어져. 하루, 이틀, 사흘, 연일 하락이야. 그러다 갑자기 하루 이틀 확 올라. 사람들이 바닥이다 하고 뛰어들어. 그런데 며칠 뒤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 전 저점을 뚫고 더 아래로 내려가. 결국 바닥이다 하고 산 사람은 더 깊은 바닥에서 물려있는 거지. 이게 데드캣 바운스의 전형적인 모양이야.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원인이 세 가지 있어. 하나씩 풀어볼게. 첫 번째, 공매도 세력의 이익 실현. 폭락장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있잖아. 주가가 떨어질 때 돈을 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아. 나중에 가격이 더 떨어지면 싸게 다시 사서 갚는 거지. 그 차이가 이익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도 영원히 버틸 수는 없어. 충분히 벌었다 싶으면 빌렸던 주식을 다시 사서 갚아야 하거든. 이때 뭐가 발생하냐면 일시적으로 매수 주문이 몰리는 거야. 주가가 반짝 올라. 근데 생각해봐. 이건 이 회사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야. 빌린 거 갚으려고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갚고 나면 매수세가 뚝 끊기는 거지. 두 번째, 나만 못하면 어떡하지 심리.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주가가 폭락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서워서 쳐다도 안 봐.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런 생각이 슬슬 들어. 이 가격이면 되게 싸지 않나? 코스피 2300이면 원래 못 사던 건데? 남들이 패닉에 팔 때 사야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유명한 투자 격언들도 있잖아. 남들이 공포에 팔 때 사라.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 왜냐면 이 격언은 공포의 원인이 해소된 뒤에 사라는 뜻이지. 공포가 한창일 때 뛰어들라는 뜻이 아니거든. 근데 폭락 한복판에서 갑자기 하루 반등이 나오면 아, 진짜 바닥이었구나. 지금 안 사면 나만 못하는 거 아니야? 이 심리가 폭발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매수에 뛰어드는 거야. 월가에서는 이걸 놓칠까봐 두려운 공포라고 불러. 아이러니하지. 주가 하락이 무서운 게 아니라 상승을 놓치는 게 더 무서운 거야. 이 심리가 데드캣 바운스를 만드는 핵심 연료야. 세 번째, 기계가 만드는 반등. 요즘 주식시장은 사람만 거래하는 게 아니야.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전체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든. 이 프로그램들한테는 감정이 없어. 공포도 없고 희망도 없어. 그냥 숫자만 봐. 이 주식이 최근 며칠 동안 얼마나 빠졌는가? 지금 가격이 과거 평균 대비 얼마나 싼가? 이 수치가 일정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매수 주문을 넣어. 과하게 떨어졌으니 반발 매수할 타이밍이다. 기계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폭락 직후에 기계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 기계는 왜 떨어졌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금리 때문인지 전쟁 때문인지 관세 때문인지 그런 건 계산 안 해. 그냥 수치상 싸니까 산다.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기계의 계산이 만든 반등. 이게 세 번째 원인이야. 자, 이 세 가지를 정리해보자. 공매도 세력이 이익을 챙기면서 사고, 개미들이 놓칠까봐 뛰어들면서 사고, 기계가 숫자상 싸다고 판단해서 사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 하루 만에 주가가 확 올라. 뉴스에는 역사적 반등이라는 제목이 붙고 커뮤니티에는 바닥 확인, 글이 도배되고 단톡방에서는 축하 이모티콘이 날아다녀. 근데 그 이면을 봐봐. 금리가 문제였으면 금리는 아직 그대로야. 실적이 문제였으면 다음 분기도 안 좋아. 관세가 문제였으면 관세는 아직 살아있어. 원인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올라간 거야. 그래서 며칠 뒤 주가는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 이번엔 전저점보다 더 아래로. 그때가 되면 이렇게 후회하지. 아, 그때 산 거 데드캣이었구나.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실제 사례를 보자. 이건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야. 진짜로 일어난 일이야. 사례 하나. 2008년 금융위기. 2008년 가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 뉴욕 증시는 말 그대로 자유낙하였어. 다우지수가 며칠 만에 수천 포인트가 증발했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지. 매일 아침 눈 뜨면 계좌가 줄어있는 거야. 공포가 공포를 먹으면서 커져갔어. 그런데 10월 13일 하루 만에 다우지수가 936포인트 폭등해. 상승률 11%. 당시 역사상 최대 1일 상승폭이었어. 뉴스는 난리가 났지. 시장이 살아났다. 금융위기 최악은 끝났다. 저점 매수 기회. 몇 달 동안 빨간불만 보다가 갑자기 11%가 올랐으니까 그 기쁨이 어땠겠어. 드디어 끝났다. 이제부터 올라가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날 매수에 뛰어들었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 다우지수는 이후 다시 미끄러지기 시작했어. 11월에도 빠지고 12월에도 빠지고 다음에 3월에야 진짜 바닥을 찍었어. 10월에 역사적 반등이라고 좋아하면서 산 사람은 거기서 추가로 30% 넘게 더 떨어지는 걸 지켜봐야 했어. 몇 달 동안 매일 계좌가 녹는 걸 보면서 왜 그때 샀을까 후회하는 거지? 전형적인 데드캣 바운스였어. 11%짜리 역사적 반등이 사실은 죽은 고양이가 튄 것뿐이었던 거야. 사례 둘. 2022년 나스닥. 2022년 상반기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했어. 물가를 잡겠다면서 기술주가 처참하게 무너졌지. 나스닥이 상반기에만 35% 가까이 빠졌어.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주식하지 말걸? 기술주 시대는 끝났다. 현금이 최고다. 비관론이 극에 달한 거야. 그런데 6월 중순부터 갑자기 나스닥이 반등하기 시작한 거야.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대.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거래. 이런 기대감이 돌면서 6월부터 8월까지 약 2달 동안 나스닥이 꽤 크게 올랐어. 이때가 애매했던 거야. 하루 이틀 튀는 게 아니라 2달 동안 올랐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신을 가진 거지. 이번엔 진짜 바닥이었어. 이제 하반기는 올라간다. 기술주 다시 사야 해. 근데 어떻게 됐냐면 8월 이후부터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10월에 전저점을 뚫고 더 내려갔지. 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건 기대였을 뿐이야. 실제로는 금리 인상이 아직 안 끝난 상태였거든. 연준 의장이 8월 말에 뭐라고 했냐면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이다. 시장의 기대와 현실은 다르다. 이 한마디에 시장이 다시 무너진 거야. 2달짜리 데드캣 바운스였던 거지. 이 사례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하루 이틀짜리 데드캣은 그래도 눈치챌 수 있어. 이건 좀 수상한데? 하고. 근데 2달 동안 올라가면 거의 모든 사람이 진짜 반등이라고 믿어버려. 데드캣 바운스가 항상 짧은 게 아니라는 거야. 길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속고 더 많은 사람이 물려.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질문이야.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럼 뭐 반등이 올 때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그러다가 진짜 바닥에서 못 사면 어떡해? 맞아. 진짜 바닥도 있어. 모든 반등이 데드캣은 아니야. 그래서 구별법이 필요한 거야. 내가 체크포인트 4가지를 알려줄게. 이거 기억해두면 진짜 쓸모 있을 거야. 첫 번째, 거래량을 봐. 이게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야. 진짜 반등은 거래량이 터져. 시장에 새로운 돈이 밀려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 쉽게 비유하면 이래. 시장이라는 게 강이라고 생각해봐. 가뭄이 와서 물이 쭉 빠졌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수위가 올라갔어. 이때 비가 와서 물이 불었는지 아니면 누가 양동이로 물 좀 부은 건지를 봐야 하는 거야. 비가 와서 물이 불었으면 진짜야. 계속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양동이로 부은 거면 금방 다시 빠지지.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르는 건 비가 온 거고 거래량 없이 가격만 오르는 건 양동이로 부은 거야. 폭락 직후 반등이 나왔을 때 차트에서 거래량부터 봐.
두 번째, 떨어진 이유가 해결됐는지 봐. 이게 가장 중요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이거야. 왜 떨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해. 금리 때문에 떨어졌으면 금리가 동결되거나 인하 신호가 나왔는지 확인해.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졌으면 다음 분기 전망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관세 때문에 떨어졌으면 관세가 실제로 철회됐는지 확인해. 아까 말했지? 90일 이후에는 철회가 아니야. 병원에 비유하면 이래. 열이 40도까지 올라갔던 환자가 있어. 해열제를 먹고 38도로 내려갔어. 열 떨어졌다. 퇴원해도 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 왜 열이 났는지 원인을 치료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해열제는 증상만 잠깐 누른 거니까. 시장도 똑같아. 주가가 잠깐 올랐다고 치료됐다가 아니야. 원인이 해결됐는지를 봐야 해. 세 번째, 시간을 줘봐. 반등이 나왔을 때 가장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첫날에 뛰어드는 거야. 데드캣 바운스는 하루 이틀 만에 끝나기도 하고 2022년 나스닥처럼 2달 넘게 가기도 해. 그러니까 며칠 동안 올랐다고 해서 진짜 반등이구나 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 그럼 뭘 봐야 하냐? 저점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는지를 봐.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전에 떨어졌던 바닥보다 높은 데서 멈추는 거야.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또 떨어져도 이전 바닥보다 높고 이런 계단 모양이 나와야 진짜 추세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 반등 첫날에 뛰어드는 건 도박이나 다름없어. 조급해하지 마. 바닥은 한 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야. 진짜 바닥이라면 한 달 뒤에 사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어. 근데 데드캣이었으면 한 달 뒤에는 이미 다시 떨어져 있을 거야. 시간이 알려줘. 기다리는 게 돈을 버는 거야. 네 번째, 누가 사고 있는지 봐. 이건 한국 시장에서 특히 중요한 건데 반등할 때 매수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봐야 해. 개인 투자자만 사고 있으면 위험 신호야. 외국인이 사고 있는지 기관이 사고 있는지를 확인해. 개인만 몰려들고 외국인과 기관이 여전히 팔고 있다? 이건 데드캣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왜냐면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보다 정보가 빠르고 분석 인력이 많거든. 그 사람들이 안 사는 데는 이유가 있어.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로 돌아서면 그건 꽤 긍정적인 신호야. 큰 손들이 움직인다는 건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뜻일 수 있으니까. 자, 네 가지를 정리할게. 하나, 거래량이 터졌나? 둘, 하락 원인이 해결됐나? 셋, 반등이 한 달 이상 지속되나? 넷,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고 있나? 네 가지 중에 3개 이상이면 진짜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 한두 개만 맞거나 하나도 안 맞으면 그건 데드캣이야. 뛰어들면 안 돼.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 거원시수, 거래량, 원인, 시간, 수급. 이 네 글자만 기억해. 반등이 왔을 때 흥분하기 전에 거원시수 되뇌면서 하나씩 체크해봐. 그러면 죽은 고양이에 속지 않을 수 있어. 자,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 반등이 보일 때 흥분하지 마. 죽은 고양이도 튀니까. 폭락 다음날 급등이 왔다고 바닥이다 하고 뛰어드는 건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야. 거래량 봐, 원인 봐, 시간을 줘, 수급 주체를 봐. 이 네 가지만 기억해도 가짜 반등에 속는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월가가 동물 이름을 붙이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 검은 백조, 회색 코뿔소, 황소와 곰, 현금젖소. 다음 영상에서는 이 월가 동물원의 비밀을 통째로 풀어볼 거야. 이 동물 이름들만 제대로 알아도 시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눈에 읽을 수 있게 되거든. 구독 눌러두면 다음 영상 바로 받아볼 수 있어. 매일매일 유익한 영상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아주는 인사이트를 소개해줄게.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투자 나침반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